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요즘 그 주주총회 이후로 주주행동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주주행동주의자는 누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뭐 한진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KCGI, 뭐 강성부 펀드도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또 강력하고 좀 예민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주들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주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셀트리온 주주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주주 행동주의가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 혹시 뭐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더 발전해야 되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그 증권가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의 행동과 증권사들의 반응이 좀 이렇게 야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싶은 얘기들이 좀 있었나 봐요. 허 기자 어떤 얘기 좀 하려고 좀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 발단이 된 이게 그 리서치 연구원의 보고서인데 네, 애널리스트 보고서죠? 네. 오, DB 홀드!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가 홀드를 낸다는 거는 그것도 셀트리온 네, 투자에게는. 사실상 그 주식을 팔아라라는 뉘앙스를 주게 되는데 예. 이 보고서가 이 DB금융투자라는 회사, 그러니까 옛날 동부증권이거든요. 예. 이게 2월에 나온 건데 이제 불가피한 약가 인하 연쇄 효과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약가 인하의 연쇄 효과. 실적이 뭐 안 좋, 1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다. 그러면서 이 홀드를 한 거. 근데 그 당시 홀드를 한 증권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이 보고서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DB금융투자가 2월에 이 예민한 보고서를 냈죠. 셀트리온 투자 의견을 하향하겠다. 그래서 이 DB금융투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애널리스트가 셀리포트를 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요? 맞습니다. 뭘 했냐? DB금융투자 WM, 그러니까 자산관리사업부 대표. 일종의 그 리서치와 자산 뭐 펀드 팔고 뭐 이런 그 자산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본부죠. 그렇죠. 리서치 센터랑은 완전히 다른 부서예요. 그렇죠. 여기 사업부 대표가 이제 이 보고서 발간 이후에 셀트리온 주주들이 본사를 찾아갔어요. 동부증권, DB증권의 본사를. 여의도에 있는. 이거 뭐냐? 뭐예요? 리포트죠. 그렇죠. 리포트잖아요. 근데 이 DB금융투자가 뭐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증권사라면은 이거 애널리스트의 고유의 의견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애널리스트가 셀리포트를 내는 것에 대한 항의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뭐 하나증권을 통해 뭐 이렇게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압박을 했다 이런 후문들이 있긴 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기보다는 좀 이게 좀 힘 있는 권력자들이 좀 은밀하게 압박을 넣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근데 주주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얘네가 뭘 했냐? 공식적으로 뭐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어쨌든 주주들한테 어떻게 밝혔냐면 WM 사업부 그러니까 부사장 직속으로 셀트리온 주주 전담팀을 만들겠다. 왜 만드는지에 따라서 조금 예민한 구석이 있네요. 그렇죠. 왜 만드냐? 셀트리온 전담팀을 사업부장 직속으로 배속하고 책임자급 전담 직원을 두어 주주님들을 모시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적극 개선토록 하겠다. DB증권 주주가 아니라 셀트리온 주주 전담팀. 그렇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뭐 딱히 뭐 규정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게 보면은 뭐 셀트리온 주주들이 많은 증권사니까 이들과 뭐 좀 이해관계가 맞아서 뭐 좀 위민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예민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주주를 주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요 고객군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WM은 자산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원래 관리하는 데니까 여기서 뭐 좀 더 편의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게 뭐 정보를 준다거나 뭐 이런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는 WM 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자산가들 관리하는 쪽에서. 근데 이게 그 리서치 문제 때문에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회사에서 리서치를 하는 쪽하고 뭔가 그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는 쪽을 분리를 시켜놓는 게 이제 규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WM 본부장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 조금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말씀해주신 이 컴플라이언스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느낀 게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주주고객 지원 방안, 그러니까 주주전담팀에서 뭘 하겠다를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인데 셀트리온 기업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 그러면서 DB증권이 리서치 센터의 법적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WM과 리서치 센터가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다. 이거 의견을 조율토록 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물론 뭐 얘네가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
증권사인데 예, 예. 애널리스트한테 너 막 바이 리포트 써 이러진 않겠죠. 근데 예, 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 WM 부서가 셀트리온과 이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의견 조율을 한다는 거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제가 만약에 애널리스트라면 위축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되죠. 그쵸. 예, 아무래도 WM 본부장은 자기보다 훨씬 상사일 거 아니에요. 훨씬 상사죠. 그리고 이 독립성, 그러니까 그 증권사 각 부서를 분리를 해놓는데 이거는 자본시장법에도 규정돼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차이니즈 월 규정이라고. 예. 물론 차이니즈 월 규정이다 아니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안은. 근데 어쨌든 전제를 달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쵸. 선에서. 예, 예. 근데 그 뭐 청취자분들이 왜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 독립성이 중요하냐면 그 증권사에 심지어 이 차이니즈 월 규정에 따르면은 WM 부서와 이 리서치 센터, 뭐 IB 부서 이런 애들은 공간 배치도 같이 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다른 예. 층에 있어야 되고. 예, 예. 근데 그 정도로 예민한 어떤 그 독립성 이거를 주주들이 몰려서 항의를 하니까 예, 예. 우리 리서치 센터 그러면 의견 조율하겠다. 음. 이거는 조금 뭐랄까 그쵸. 셀트리온 주주들의 뭐 물론 그 뭐 임시책으로 한 걸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조금 이건 좀 도가 좀 넘은 왜 이걸 이렇게 네. 나눠놓느냐면은 그러니까 리서치 쪽에서 이렇게 뭐 바이 리포트라든지 셀 리포트를 내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딩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미리 리서치 정보를 알았다. 그럼 이 리포트가 언제쯤 발간될 거다. 그럼 미리 주식을 사놓는다거나 아니면 미리 주식을 판다거나 아니면 IB 쪽에서 뭐 IPO라든지 뭐 증자라든지 뭐 이런 거를 주관을 하다가 그 정보를 트레이딩 부서라든지 아니면 WM 같은 개인 고객에게 그렇죠. 정보를 흘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컴플라이언스 규정, 방화벽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약간 이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듯하게 보이게끔 할 정도로 그 셀트리온 주주들, 그러니까 WM 본부에서 신경 쓴다는 거는 그 어떤 그 네. 주주 아니 고객으로서의 그 비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증권사 중에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증권업계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예민했잖아요. 예, 예. 근데 공매도를 하는 증권사는 공통점이 대차 서비스를 해요. 대차 서비스. 대차라는 게 주식을 빌려줘야지 공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 서비스를 해주는 증권사가 있고 예. 안 해주는 증권사가 있는데 DB금융투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이런 데는 이 대차 서비스 자체가 없어요. 주식을 빌려주지 않으면 공매도도 못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셀트리온이나 신라젠이나 이런 바이오 주주들 사이에서 공매도 이슈가 터질 때마다 뭘 했냐면은 공매도 이거 또 문제야. 우리가 이 공매도 대차 서비스하는 증권사에 우리가 계좌 트면은 우리 주식으로 공매도 쳐.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계좌 이관 운동이란 거를 2015년, 16년부터 몇 차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기에 이 DB금융투자로 셀트리온 주주들이 고객으로 확 몰린 거죠. 그래서 그 대구 지점 같은 경우는 이 동부증권 대구 지점 예, 예. 셀트리온 주주들이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냥 거죠. 그걸로 먹고 사는 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DB금융투자가 자기 자본도 작고 WM에서 존재감도 있지도 않고 조그만 증권사인데 예, 예. 그 중에서 아마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셀트리온 주주가 이 WM 안에서는 굉장히 큰 담화일 수가 있어요. 그 셀트리온 주주들은 사실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주주 가치 제고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를 높이는 쪽, 심지어 이제 공매도 세력을 도와준다고 보이는 대체 제도가 있는 증권사를 벗어날 정도로 이게 네. 굉장히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게 사실 그 기업적인 특성도 좀 있어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약간 일종의 주주 문화 같은 건데 예, 예. 이게 제약바이오 업종은 꿈을 먹는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실체화된 게 없고 미래에 이렇게 가치가 가능성, 예.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주주들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 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재화를 찍어내지 않는데도 예. 니네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난 니네를 믿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예. 셀트리온 같은 케이스는 이제 진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 사람들의 진짜 꿈을 이뤄준 실제 케이스가 됐고 뭐 그러니까 그런 가치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예전에 제가 증권부 있을 때 셀트리온을 보면 그때는 사실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때도 큰 회사긴 했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그때는 한 3만 원대 이 정도 됐는데 지금 20만 원대 정도 되잖아요. 근데 주총회를 가보면은 그 서정진 회장이라는 그 개인의 캐릭터도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고 그러니까 주주들하고 적극적으로 되게 소통하고 뭔가 이렇게 말대로 꿈을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으로 또 사실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그 서정진 회장 본인의 캐릭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이분 이제 서정진 회장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주주들 사이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것도 심지어 생명공학이나 이런 거를 전공을 하지 않고 그렇죠. 예. 네. 영업맨 출신이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대우자동차. 예, 대우자동차.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심어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말을 잘하세요. 맞아요. 달변이시죠. 네. 예. 그리고 뭐 이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나의 꿈은 엔터다. 엔터? 네. 그 예민한 주제 아닌가요? 엔터테인먼트. 네, 그렇죠. 예, 예. 엔터 사업에 대한 열의를 엄청 보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주들이 그럼 밀어주겠다. 아, 바이오에서 이 정도 성공을 이끌어낸 리더십이라면 엔터 산업에서도 충분히 자기의 어떤 가치, 한류, 제2의 한류를 만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다. 연복동 좀 어떻게 그럼? 엄복동은 약간 제외 케이스긴 아, 엄복동이라는 그 영화를 그 셀트리온에서 좀 관여를 했었나 보네요. 이게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근데 보면서 엄복동은 굉장히 실패한 영화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 가수 비가 뭐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영화 얘기했다가 좀 자전거왕, 예, 예. 자전차왕, 예, 예. 자전복동. 엄복동. 예. 뭔가 되게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치분. 아 왜요? 근데 편하게 말씀하시면 뭐. 예, 이게 사실 엄복동을 제가 커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예. 자 셀트리온이 왜 그럼 엔터 사업에 뛰어들었냐? 갑자기 자전차와 엄복동을 왜 제작했냐? 사실은 셀트리온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예, 예. 우리가 국뽕 논란에 조금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예, 예. 비롯해 뭐 식샤를 합시다 이런 TV 프로그램들 예, 예. 셀트리온이 제작과 이제 뭐 이런 투자를 관여- 해서 굉장히 많이 사업적인 이전에도 했었구나. 네, 예. 성공을 거뒀고 엄복동이 특별한 이유는 이례적으로 모든 투자를 셀트리온 계열사에서 아,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아, 올인했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뼈아프게 다가왔는데 진짜 뼈 아프겠네요. 네 그래서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주들도 그래 한 번은 넘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원래 그 엔터테인먼트 업이 이게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뭔가 이게 누적이 되다가 진짜 한 번 성공하면 나머지 실패가 다 이렇게 커버가 되는 업종이잖아요. 그 주주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해요. 그 주주행동주의라는 건 보통 그 경영진을 공격하는 그쵸. 그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결국은 그것들이 다 기업 가치 제고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측면에서 증권가에서는 그 셀트리온의 주주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주주 행동주의라는 게 그 뭐랄까 공식적인 루트로 뭐 서한을 보낸다던가 그러면서 요구하고자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배당 예. 확대하라던가 자사주를 뭐 소각하라던가. 근데 이 셀트리온 주주들은 생각해 보면은 셀트리온에 뭐 물론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코스피로 이전하고 뭐 이런 큰 어떤 그건도 있지만 예. 근데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이 셀트리온 주주들의 행동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아니라 예. 증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증권사한테 뭐라고 하게 되는 구도로 흘러가니까 이게 음.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조금 예민한 주제죠. 그 솔직히 말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좋은 보고서가 나왔다. 예, 예. 뭐 이 증권사에서 예.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이 조금 약간 뭐 심한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과격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셀트리온 주주들이 조금 반감이 좀 있죠. 그렇죠. 이 DB금투 사례 말고도 이 증권사들이 특히 뭐 솔직히 대형 증권사들은 뭐 워낙 큰 회사들은 WM이나 아니면 뭐 리테일이나 이런 게 워낙 탄탄하니까 예, 예. 이 한 회사의 주주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데 이 중소형 증권사들 안 그래도 지금 증권사들 리테일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쵸. 다 무료 수수료 때리고 하는데 예, 예. 이 DB금융투자 말고 유진투자증권도 비슷한 시기에 예. 휘둘렸던 사례가 있는데 그 예, 소개를 예. 해드릴게요. 유진투자증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를 안 하는, 그러니까 대차 서비스를 안 하는 증권사에서 평소에 주주들이 많이 계좌를 텄던 증권사예요. 근데 예, 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더 저는 약간 취재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예. 이 유진투자증권의 모 지점장이 이 셀트리온 주주 고객한테, 그러니까 예, 예. 셀트리온 주주 고객한테 평소에 뭐 알고 지냈겠죠? 예, 예. 뭐 A라는 종목의 주식을 신용대출을 해서 사라.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주인 게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고객으로서 그러니까 좋은 추천을 종목 한 거죠. 추천해주면서 네가 돈이 신용대출. 이만큼밖에 없으면은 네. 돈을 이만큼 더 빌려서 할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 뭐 이런 식의 추천인가 보네요.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폭락을 주가가 하면서. 떨어졌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셀트리온 주주가 손해를 보니까 이 주주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 유진투자증권 이거 우리 지금까지 계좌이관 운동도 해주면서 얘네 우리 때문에 막 실적도 많이 났을 텐데 나한테 무리한 영업을 하더라. 그래서 수중에 남는 돈이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주주들 사이에서.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증권사가 무리한 영업을 하면은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스탁런, 뱅그런처럼 우리 이 유진투자증권 얘네 신용융자 이거 막 무리하게 한다. 우리 이런 증권사에 우리 주식을 맡기는 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주식을 다 뺐어요. 유진투자증권에 있던.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직원들이 막 그냥 이틀 막 밤새고 막 이게 또 계좌를 하나 빼면 그 주식을 빼면은 증권사는 일일이 손으로 다 맞춰봐야 되거든요. 전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주주들 한 주주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우리 주주 셀트리온 주주들이 뺀 주식 규모가 3천억 원이 넘는다. 어이구. 3천억 원.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주장을 한 거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증권사의 어떤 수익 기반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 그렇게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죠? 이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이제 물론 이 주주들이 공매도에 치를 떠는 그렇죠. 예민하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데 보면 예. 공매도 세력을 척결해 주세요라는 글이 이제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이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제 신라젠 같은 신라젠. 예. 이제 이분들이 그래서 벌겠다 싶으면 막 이제 멈춰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가 오르면 그렇죠. 청원이 안 가다가 네. 주가가 떨어지면 청원이 많이 올라가고 뭐 그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공매도 쌓여 있는 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민감해 할 수밖에. 왜냐면 자신의 자산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근데 작용하는 다른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지금 이제 맞아요.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 지수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셀트리온 입장의 주주들은 어떻고, 그러니까 주주들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그리고 다른 바이오 회사들은 뭐 이런 얘기 좀 안 해요? 셀트리온이 독감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치료제를. 예. 근데 2018년에 갑자기 셀트리온이 회사에 공지를 올립니다. 이번 뭐 독감 보습과 관련해서 임상은 뭐 회사와는 별개입니다라는 입장을 갑자기 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주주들이 이 독감 백신의 임상 환자를 모집하려고 예.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종 막 인터넷, 뭐 주주 게시판, 뭐 블로그.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걸 주주들이 야 빨리 우리가 사람을 모아주면은 임상 결과가 좀 더 낮게 나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원래 임상이라는 거는 허가받은 기관과 또 이제 관리받는 장소 이외에는 홍보를 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주들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뭔가 왜냐면 이 독감 이 지금 여태까지 셀트리온이 만들어낸 물질은 바이오시밀러인데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베터예요. 신약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갖고 있는 임팩트나 기업적인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되게 힘을 보태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임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환자 모집이에요. 그렇죠. 예. 환자 모집이 안 되거나 지연돼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주들이 막 인터넷 게시판이고 어디 막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뭐 막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누군가가 이제 독감 증세가 보이면 치료받지 말고 조금 더 이 임상 어디서 할 것 같으니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런 쪽으로 동료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회사에는 공지를 내야 되고 뭐 이제 식약처에서 약간 이제 니네가 시킨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사게는 했지만 근데 거기라면 안 시켜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마웠을 부분이었다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고마운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시각처한테 뭐한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니네 관리해라. 그렇죠. 뭐 정보 흘리지 마라. 뭐 그런 것부터 해갖고 좀.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회사의 주주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바이오 업체들도 좀 그런 성격들이 좀 있어요? 아닌 거 신라젠 빼고. 예. 파미셀이라는 줄기세포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예. 이 회사도 굉장히 이제 막 그 줄기세포 쪽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회사가 어느 순간 성장을 하다가 잠깐 정체되어 있는 시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때 주주 중에 한 명이 유튜버를 예, 유튜브를 했었는데 이분이 정말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회사를 방문을 합니다, 직접. 예, 예. 그래서 유튜브로 실제로 회사가 이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다음 날 투자 심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가가 이제 호황을 하고 있고 때마침 주주총회가 열려서 대표이사에게 막 꽃다발까지 주는. 아, 감사하다고. 네. 요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우리가 바이오업계 완전히 재밌는 일이 많네요, 네. 주주들하고. 판타스틱하네.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약간 지금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두 회사가 있어요. 예, 예. 이 회사가 서로 오픈 정보 공개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예. 주주들이 이쪽 주식을 사서 이쪽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의 정보를 사서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야, 참 물밑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주주들이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런 그 현상들을 그 허 기자는 좀 어떻게 봐요? 어떤 주주 행동주의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라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주 행동의 어떤 전략의 변화? 아니면 문화의 변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셀트리온 주주들 하면은 뭐 상징적인 게 코스피로 들어서 옮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코스피로 간 게 뭐 기사는 뭐 가도 뭐 공매도 여전하다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주주들이 뭉쳐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주주들이 뭉쳐서 뭔가 실제로 그렇게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저는 그때 느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상에서. 예, 예. 그 첫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셀트리온 주주들의 응집력 자체는 전 되게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지금 뭐 이런 뭐 그렇게 뭐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요런 제가 좀 취재하거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좀 너무 그 역사적 사건을 이뤄내고 막 그런 거에 너무 취해서 조금 살짝 이렇게 좀 오버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이제 슬슬 이렇게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은 이 공매도 안 하는 증권사,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증권사들이 이거를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들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마침 동부증권 얘네가 그러니까 옛날에 2016년인가 예. 그 17년인가 신라젠 주주총회장에 동부증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주주총회 현장으로 되게 뭔지 알겠다. 네, 우리 공매도 안 하는 증권사다. 아이고. 너네 공매도 싫지 않냐? 우리 계좌 터라. 그게 이제 쌓이니까 이렇게 증권사 실적을 흔들 정도로 어떤 바이오 기업의 주주들의 그게 커진 거고. 영향력이 커졌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조금만 주주들한테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막 영업 규정을 그 위반할 만큼의 행동을 하는.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 하는 선에서라도 그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허 기자가 좀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그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좀 통틀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좀 어떤 얘기실까요? 오늘 녹화 당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코스닥 시장이 23주년을 맞은 날이에요. 예. 바이오 회사가 코스닥 시장 개설 초기 바이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1%도 안 됐어요. 0.8%. 예, 예. 근데 지난해 말 기준 26%. 오. 1위.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바이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나 자본시장이나 이런 데서 핵심 플레이어가 됐다. 그러면서 주주들도 여기에 맞춰 말씀하신 주주 행동주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는 과정에 있는데 예. 그 과도기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잡음이나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다 같은 하락이 아닌 좀 성장통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소 기자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었죠, 저. 저는 제약바이오 주주분들
그냥 드릴 말씀은 딱히 없고 존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꿈을 믿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어떤 바이오 업계의 현실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